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간 전략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니까 유청희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사부님께서 이제 아프리카 TV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진짜 많았어요. FOMC 회의도 있었고 결국에는 예정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GTC가 있었죠. 2025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간 전략 우리 찍었을 때 두 분께서 이 마이크론 실적 잘 봐야 된다. 보고 확인 좀 해야 된다 했는데 진짜 잘 나온 만큼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반도체 주들이 좀 잘 버텨줬는지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계속 좋았죠. 우리 시장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말하면은 좀 뭐한데 네. 체감 지수는 안 좋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늘 같은 경우도 재미가 없다. 거래소 보면은 상승 종목이 317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86개였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556개, 네. 하락 종목이 1057개. 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네. 하락 종목이 오, 그니까요. 2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좀 찜찜하죠. 어제는 더 심했었고 네. 어제는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줄 정도로. 근데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내 체감 지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왕의 귀한 망해기야. 삼성전자가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도 봐요. 삼성전자 주가 좋을 때는 네. 종목도 개판이었어요. 아, 진짜? 혼자 다 이끌고 가니까? 네, 수급을 와. 싹 빨아들이니까. 이번 주 보시면 이번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조를 샀어요. 삼성전자 이거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매수해가지고 네.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2,500 거의 3천억 정도 샀거든요. 그럼 돌아온 외국인들이 다 삼성전자로 간 거네요? 삼성전자만 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네. 총 2조 7천억 정도를 샀는데 그 중에 2조 원을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이번 주만 12%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12% 올랐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게 최소 2%는 넘어. 와, 어마무시하네. 삼성전자 하나만 네. 끌어올린 게.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보시면 작년 여름까지 코스피 2,700대에서 거의 뭐 3,000 언저리 2,900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엄청 올랐겠죠. 코스닥 올랐어요? 제자리죠. 약간 지지부진. 제자리죠. 그러니까 작년 똑같은 거예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쭉쭉쭉 올라갔고 삼성전자 나름대로 쭉쭉쭉 올라왔다가 삼성전자 HBM 통과 못했다 하면서 그냥 작살 나면서 그냥 8만 원 갔다가 이렇게 5만 원대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왕의 기한 특히 하이닉스는 이미 돌아왔었고 이제 그분마저도 오시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에 쏠리면서 딱 시장만 보면은 외국인들 엄청 쌍끌이 매수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아니 코스피 선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2월 말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는 선물만 주구장창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근데 코스피는 매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건 조금 조심스럽다. 네. 이거 수급이 그렇게 다 좋다고 말하기 맞아요. 힘들다. 불안하다고.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선물, 코스피, 쌍끌이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만 보면 엄청 좋아. 하지만 이것도 다 약간 왜곡이 삼성전자로 있는 게 갔다. 삼성전자 올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좋았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것 같지만 지수만 지수만 좋은 거지 투자 심리는 썩 좋지 못한 한 주였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하 동문. 근데 이제 말 맞다나 진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지금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어지는 네. 바닥이 거기서 사실 12월부터 저는 올라가려고 준비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하락으로 꽂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거기서부터 다시 만들어지면서 지금 4개월간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화요일, 그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저항대 네. 요 추세 상단이잖아요. 여기에 저항대에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는 이거 뻥카로 올린 겁니다. 다시 내려갈 거예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현물은 계속 매도를 치면서 파생 쪽 선물만 매수 들어와서 어거지로 지수만 땡겨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대로 파생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거다라고 봤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끄집어 올리면서는 조금 달라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없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 여기에 좀 편중된 매수세긴 하더라도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한국 시장을 찾아오면서 선물 매수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보다는 여기가 단단하다. 그냥 밀릴 때 속절없이 밀리는 상황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이제 부분들이고 이게 만약에 레벨업을 할 수 있다면 네. 보통 이제 이런 진폭이 있잖아요. 이 진폭만큼이 추세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뭐 그러면은 요 아래쪽 이 추세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갔다가 요렇게 갖다 대면 아마 이제 목표치가 나오는 상황들일 거고 그래서 직전 고점보다는 저는 조금 더 높은 위치 완전히 요 빨간 선 닿으러 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은 거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2715 정도까지는 올라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맞다나 지금처럼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네. 거기에다가 조금만 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안 좋았던 뭐 자동차랄지 2차전지 이런 거 같이 건드려주면 지수는 그냥 틱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지는 뭐 금융주랄지 반면에 지금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같이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맞은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사실 이제 이 상승 쐐기형 형태가 좀 돼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실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상태면 약간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여기가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고 앞서서 우리 유시영 본부장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계속 수급이 얘가 이제 하마지 물 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매수세가 싹 빨아들여 버리면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는 좀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어. 네. 그래도 희망적일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무너지냐 그러진 네.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주말에 GTC 관련해서 예를 들어 소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소캠은 또 선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그 반도체가 지들이 올라가다 보면 지도도 저항대 만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좀 다음 주에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쪽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라 그럴까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반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업사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2,900 그러니까 작년 여름까지의 고점 2,896, 2,900 이거 단번에도 갈 수 있다. 분위기만 타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업사부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가면 2,700, 야 2,750 가면 막히겠지 한 번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장은 거기서 슈팅을 주면서 더 끌어당겨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의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아까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월 14일까지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반년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얼마를 팔았냐면 18조를 팔았어요. 18조. 근데 이번 주에 얼마 들어왔어? 1조 한 8천억 들어온 거예요. 그럼 더 들어올 게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18조를 팔았고 이번 주에 2조 들어왔다고 치죠. 어허. 남은 게 15조야. 15조가 한 달 만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네. 남은 6개월 동안 앞으로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18조가 매수가 들어온다?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당장 그러긴 쉽진 않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88,000원 갔다가 5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왜? 와. 아 왜?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콜테스트 통과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면. 엔비디아에 뭐 어. 이제 주력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네. 뭐 이번에 나온 뉴스가 HBM은 아닌 그 뭐냐 그 GPU 그 뭐냐 그 블랙엘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컴퓨터 뭐냐 PC용 어. 거기에 들어간다고 사인한 네, 거잖아요. 네. 아쉽긴 사인했죠. 하지만 네. 아쉽긴 하지만 삼성의 그래픽이 최고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음. 작년에도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니까 완만하게 올라온 거예요. 어. 근데 급하게 오르면 네. 이렇게 올라가지 말란 법 없는 거지. 어. 누가 이거 주식을 평가를 해? 우와. 그러면 삼성전자가 막 진짜 만약에 나도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보지만 네. 8만 원 가봐요. 그러면 저점 대비 삼성전자가 네. 50%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50% 오르면 주가 지수는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한 200포인트는 끌어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야. 삼성전자만 오르겠어요? 하이닉스 같이 간다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정말 뭐 2,800, 900까지 가지 말라는 법 없다. 거기다가 이것도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안국동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안국동에서 어떻게- 결론 나올 거 헌재 아니에요. 결정. 나오면 오히려 증시에는 더 긍정적이에요. 그쵸.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외국인들 귀환하면서 해봐. 그러면 뭐 저기 가지 말라는 법 있나? 와, 좋은 시나리오네요, 이게 진짜. 완전 긍정적인 시나리오. 응. 좀 아니 근데 삼성전자 저도 들어오고. 아까 거기에서 막힌다는 쪽으로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예 작년 말부터 네. 이제부터 강세장이 계속 펼쳐지고 2025년은 매우 강한 강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 돈 벌 기회가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년 수익과 올해 수익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완전히 딴판인 게 지금 지금 제가 뭐랄까요? 작년 1년 동안 수익 실현한 수익금보다 네. 아니 그거나 네. 지금 1월 달부터 네, 한 현재까지의 3개월? 네. 수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셈이에요. 진짜 올해 장이 완전 다르다라는 네. 게 더 느껴지시겠네요. 그럼요. 확 수익이 그냥 3개월 만에 그랬으니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왔지만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좀 쫙 끌어올려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좀 시나리오를 내주신 만큼 여러분들 조금 좀 관망시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도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 콜 테스트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 삼성전자 말고도 소부장 관련해서도 좀 잘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당연하죠. 무섭다면 작년에도 삼성- 코스닥이 아까 네.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못 간 것 뿐이지 네. 반도체는 엄청 날아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면 그러니까 네. LG 엔솔이 날아가면 에코프로 날아가는 가능한 거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날아가면 네. 반도체 소부장 날아갈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좋네요. 중요한 거는 네. 코스닥은 그 반도체 소부장을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두 개만 합쳐도 시가총액의 맞아, 40%를 엄청 차지한 나니까. 40%까지는 아니지만 30% 가까이 30%는 차지하니까 네. 얘네가 오르면 가는 거고. 그러면 소부장에는 어떤 걸 사야 될지는 2부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반도체 말고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희 사실 한화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쇼크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갑자기 깜짝 증자? 이게 뭐지? 왜 이게 쇼크를 우리에게 주는 거지 싶었어요. 저도 하나 너무 좋아했고 저도 하나 관련된 관련주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하나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 코스피 아. 역사상 네. 최고 역대 금액을 최대 금액을 갈아채운 최대. 3조 그러니까. 6천억. 3조 6천억.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금감원이 승인 안 해줄 것 같아. 금감원의 승인을 안 해줄 거다. 네, 왜냐면 작년에부터 올해 보면은 금감원이 승인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두산 에. 두산 밥켓을 음.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겠다 네. 하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 두 번째 승인 안 해준 게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랬죠. 에. 예, 결국엔 실패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하지 마까지는 아니지만 금액을 한 2조 원대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욕을 쳐 드시고 있는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인가 1조 6천억이었어요. 그냥 너무 좋았다. 네. 라고만 생각을 해서 좀 상세를 해도 최소 1조 이상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예요. 네. 올해도 네. 내년에도 네. 내후년에도. 근데 3조 6천억을 유상증자를 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 3조 6천억을 만약에 어떤 예를 오스탈이라고 칠게요. 오스탈을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1조 원짜리 회사인데 내가 3조 원에 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한다라면 내가 한 번 양보해 주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3조 6천억을 유상증자를 할 건데 이거를 한 4, 5년 동안 나눠서 투자를 할 겁니다. 하니까 뿔이 나는 거죠. 야, 그러면 니들이 매년 버는 1조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매년 1조를 최소한 벌 건데 여기서 5천억씩은 좀 남겨놓고 5천억씩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도 부족해서 3조 5천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3조 6천억을 유상증자 하는 겁니다 하고 하면은 화가 나지만 아씨 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믿고 가봐 할 수 있는데 내가 버는 거는 그냥 모르겠고 필요한 돈이 3조 6천억이에요. 근데 3조 6천억을 내일 당장 쓸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나눠 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2, 3조 원을 은행에 한 1조 원 이상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야? 약간 투자자 삥 뜯는 건가? 그쵸? 놈의 어... 자식들이지. 아... 그래서 이번에 하나가 100%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고 네. 아마 100% 참여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한 지난주부터 약간 하나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하나에너지 상장할 수 있다. 얘기가 맞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그 이유가 찜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 지주사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넥스트 트레이드에도 지금 무너지고. 이게 이제 하나그룹을 뭐 전체로 다 악재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얼만큼 결정이 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악재가 되는 그 계열사가 있고 내지는 한화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그냥 같이 때려 맞았네 라고 할 때 야 얘는 건져줘도 돼 하는 종목을 좀 잘 고르면 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들 아직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일단 쭉 밀린 네.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네. 혹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네. 얘네들은 수혜가 되겠네 하는 것들을 좀 알짜배기를 골라내는 게 혹은 이제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쨌든 대응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하는 게 중요한 중요하죠. 거니까요. 예.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서
일단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은 하나그룹 괜찮아.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하나 뭐 그룹 중에서는 하나 시스템을 많이 네. 강조를 많이 하셨죠.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하나 하나 엔진, 엔진.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저는 하나 오션을 들고 있던 거를 이제 잘 팔고, 하나 오션 들고 있던 걸 잘 팔고 금요일 날 하나 엔진을 좀 샀어요. 툭 빠지길래 에이 뭐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어. 아니, 근데 사부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신가 봐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 좀 보니까,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많이 봐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는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데, 네. 원래 하나 오션은 원래 거래 대금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하나 엔진은 거래 대금이 좀 적은 기업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쫙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돈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 그러면 얘는 어쨌든 다시 땡겨주겠지. 그 돈 들어온 날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 띄어진 부분들을 좀 보면은 요 날 있잖아요. 요 대량 거래 보세요. 요런 대량 거래가 이렇게 짠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거래가. 일단은 내가 싸게만 사면 어느 정도는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입질 매수합니다라고 그냥, 저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하나 엔진 한번 노려볼까. 그리고 그냥 한 100주만 일단 좀 사놓고요. 내일 더 빠지면은 나 더 사보고 싶어요. 밑에서 좀 사볼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빡 밀려서 시작을 하는데 꼬물꼬물 매수세가 드드드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뭐 일단은 한번 저가 매수를 해서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매수한 거가 또 수익으로 넘어가가지고 와. 또 좀 팔고, 그럼 다시 밀리면 내가 팔아놓은 거 또 밑에서 더 싸게만 사면 되니까 네. 라는 부분에서 좀 보고, 요번 유상증자 부분과는 조금은 그래도 삐껴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하나 엔진이. 예, 하나 엔진 쪽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마 하나 시스템이나 네. 혹은 뭐 또 말씀하실 거 있죠. 저는 뭐 하나 시스템도 음. 제가 보기 걱정할 필요 없다. 음. 왜냐, 아까 하나가 왜 오늘 급락이 나왔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33%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네. 아. 그러면 3조 6천억에서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네. 하나가 100%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 시스템은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의 지분을 40%가 이상, 45%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공장 짓고 연구 개발하고 여기에 쓸 겁니다 했잖아요. 거기 그러면 하나 시스템도 약간 돈 하나 따라서 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삼성 SDI가 2조 원 유상증자 네.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올랐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올랐어요. 왜? 얘네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2조 원을 자금 조달해서 네. 이쪽에다가 다 쓰겠습니다라고 삼성 SDI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오겠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한테 오겠네? 하니까 이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농화성,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 너는 유상증자에서 널 갖고 있는 주주들하고 하나 뭐 이런 회사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하나 시스템은 유상증자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 시스템 유상증자 받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오스탈 인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수하게 되면 그 돈도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통해서 들어오겠지. 그럼 그 낙수 효과를 다 누가 가져? 그 꿀 떨어지는 과일은 누가 가져가? 뭐일까요? 하나 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동생 기업들이 그렇죠. 받겠네요. 하나 와.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엔진이 배 엔진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누가 가져가요? 오히려 진짜 수혜 보는 그쵸. 그런 하나 안에서의 그룹주들이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네. 고민하면 좀 조정이 나와도 네.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고. 요번 그 하나 그룹이 일단 사활을 걸긴 걸어야 돼요. 이제 그 완전 세계적인 완전 탑급의 방산 업체로 도약을 하겠다. 그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 진출을 지금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폴란드나 이런 데는 잘 이제 했지만
더 이제 거점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이고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해양 쪽에 완벽하게 못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이 조선해양은 1등이니까 네. 그것을 아예 더 신뢰 관계를 더 구축하면서 이참에 기회구나를 그 맥점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맥점은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당연히 자기네들이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이게 분명히 이 중국과 그 신냉전 체제로 완전히 이게 갈라질 것이니 이쪽에서 완전히 축을 내가 갖고 가야겠다. 그런 판단은 좋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괘씸죄 같은 게 그러니까요. 니네가 버는 돈은 어떻게 하고 번 돈도 같이 쪽 해야지 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니까 내용 자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방식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건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에요. 네. 또 이제 그냥 기업의 케바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 하나 오션이에요 지금 차트가. 네. 하나 오션이 재작년에 잘 가다가 네. 이때도 조 단위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작살이 났어요. 아, 23년에 잘 갔었군요. 그러면 하나 네. 오션이 엄청 잘 나갔었어요. 아. 하나 오션이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 하나 나갔다가 인수되면서 예. 근데 하나 오션이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1조 6천원인가 1조 5천원 유상자를 때리면서 야 니들 이 돈 어디다 쓰려고 하니까 우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네.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 이거 빚 갚을 그러니까 니들 빚 갚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빚 갚는 거 아니고 미국 조선사 인수하고 우리 이거 잠수 함정 개발하고 할 거예요라고 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 욕 엄청나게 쳐드셨어요. 니들이 지금 그지득거리 할 때냐 어떨 때냐 하면서 욕 엄청나게 드시다가 네. 그게 이제 빚을 보면서 아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건데 하고 네.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이때도 적자였어요 하나 오션은. 적자였어요 적자. 적자였는데 한 1조 5천원 정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흑자 회사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흑자 회사예요. 그리고 하나 오션의 그때 당시에 1조 5천억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하나 오션은 반토막이 나고 좀 행보하다가 올라왔지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반토막까지는 안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75만 원에서 최악의 경우 뭐 3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50만 원 뭐 중반 혹시 50만 원 언저리 오면은 거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대신 V자로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지지부진하다가 또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한 4월 달 정도 가서 저는 이제 한 6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한번 또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금감원에서 금액 낮추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스페타시스가 그랬죠. 네.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하지 마 하니까 올라왔다가 우리 할 건데요. 고집 부리니까 빠졌다가 하지 말라니까 해가지고 결국 안 할게요 하면서 올라왔던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타이밍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뭐 그냥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수해 볼 수도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화 이야기 좀 많이 해드렸다 보니까 좀 한화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고 지금 약간 우리나라 흐름조차도 지금 방산과 조선 쪽으로 계속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잘 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빵 하고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주 관련해서도 소부장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지 그거는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2부로 넘어오세요.